어릴 때부터 우리 동네 어르신들을 보면서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은 짧게 살까? 그리고 오래 산다 해도 누구는 건강한데 누구는 병석에 누워 계실까? 어린 시절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지만 이제 나도 어느덧 60을 넘어서고 보니 이 질문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나이를 먹어가면서 요즘은 점점 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건강한 노후에 대해 절실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과연 나도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을까?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나도 병석에 누워 지내게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요즘은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의 비결을 유심히 살펴보고 그 방법들을 하나씩 배우고 있습니다. 결국 내 미래는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요즘 따라 100세까지 장수하셨던 우리 할머니 생각이 자주 납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이면 거울 앞에 앉아 곱게 하얀 가루분으로 얼굴을 바르시고 찬빗으로 머리를 단정하게 빗으시며 하루를 시작하셨던 할머니의 모습이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어린 마음에는 그 모습이 왜 저 나이에까지 굳이 화장을 하실까? 라고 생각하며 신기하면서도 의아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머니의 건강 비결 중 하나였다는 것을. 그런 모습은 단순히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이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노후를 위해 어떤 습관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저희 할머니를 포함해서 주변에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신 어르신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니 그분들에게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몇 가지 작은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 습관들은 바로 장수의 핵심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 장수 습관을 5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 이 5가지 중에서 단 하나만이라도 꼭 실천해야겠다 라는 다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늦었어 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실천하면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나이 들수록 외모에 신경을 쓰는 습관입니다. 겉모습이 노인에 가까울수록 감정의 노화가 더욱 빨리 진행되어 결국에는 전신 기능이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노인임에도 외모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대체로 건강합니다. 심리치료법 중에 행동을 변화시켜서 감정을 조절하는 행동치료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인지, 치료와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거나 낡은 습관을 바꿔서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60에서 70대 노인이 젊어지는 방법으로도 딱 들어맞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억지로라도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다듬으면 마음이 한결 나아집니다. 보통은 행동보다 마음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때로는 마음이 행동에 지배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 예쁜 옷을 입거나 보톡스로 주름을 펴는 등 외모에 신경을 씀으로써 감정까지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자일수록 외모 관리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머리를 다듬으러 미용실에 갔다가 93세의 박순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흰머리를 곱게 손질하고 얼굴에는 은은한 화장이 되어 있던 할머니의 모습이 너무 단정하고 아름다워서 할머니, 정말 멋지세요.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예뻐 보이면 하루가 다르게 느껴져요.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나중에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할머니의 변화에는 기적 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몇 년 전만 해도 우울증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요양원에서 거의 방 안에만 계시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싫어하셨다네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미용실을 정기적으로 다니고 옷차림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머리를 다듬고 예쁜 옷을 입고 스스로를 가꾸기 시작하자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달라 보였고 그렇게 점점 기분도 밝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에서 춤을 추는 모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셨고 한번 용기 내어 참여해 보셨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이제는 요양원 댄스 동아리의 회장님이 되어 누구보다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스스로를 가꿀 가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삶을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나를 가꾸는 순간부터 인생은 다시 빛날 수 있구나.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거울을 볼 때 더 나은 나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기분을 바꾸고 마음을 움직이고 결국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가꾸고 거울 앞에서 활짝 웃어본 적이 언제인가요? 지금부터라도 나를 더 가꾸는 습관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삶은 아직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절대 귀가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귀가 안 들리는 건 당연할까요?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귀가 잘 안 들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력이 나빠지는 걸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귀가 잘 안 들리면 인지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청력이 나빠지면 기억력과 사고력이 함께 약해집니다. 귀가 멀어지면 뇌가 대부분의 에너지를 소리를 듣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기억력, 판단력 같은 다른 기능들이 점점 약해집니다. 실제로 청력이 나빠진 70대가 인지장애 치매 초기 증상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면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청력이 떨어지면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불편해진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기 어려우니 점점 대화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사회 활동이 줄고 우울감을 자주 느끼며 점점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런 사회적 고립 상태는 인지 기능을 더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청력이 떨어진다면 반드시 대처해야 합니다.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난청의 진행을 늦추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청기 사용을 주저하지 마세요. 많은 어르신이 보청기가 불편하거나 보기 싫어서 착용을 미루지만 보청기를 사용하면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고 대화도 훨씬 편해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청력을 꼭 관리해야 합니다. 82세의 김춘배 할아버지는 평생 음악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청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주저없이 보청기를 시작하셨고 지금도 매주 합창단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음악이 들리지 않는다면 내 삶의 절반은 사라지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청력을 관리하신 덕분에 여전히 활기찬 삶을 살고 계십니다. 나는 아직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청력을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고기를 먹는 습관입니다. 85세의 이영우 할아버지는 평생 정육점을 운영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고기를 멀리하는 게 안타까워요.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하지. 할아버지는 매일 손님들에게 단백질의 중요성을 설명하시며 특히 노인분들께는 더 적극적으로 권하십니다. 실제로 할아버지의 단골 고객들 중 많은 분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계시죠. 고령자일수록 고기를 드셔야 합니다. 이 말을 하면 열의 9은 이렇게 반응하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돼서요. 하지만 이 걱정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콜레스테롤 나쁜 것이라는 말은 가짜 뉴스, 즉 잘못된 정보이기 때문이죠. 콜레스테롤 오히려 건강에 꼭 필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성분입니다. 애초에 콜레스테롤은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몸을 구성하는 지방의 일종입니다. 성호르몬과 세포막의 재료로서 생명체에게 없어서는 안 될 주요한 성분입니다. 그뿐 아니라 뇌에서 세로토닌을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세로토닌이란 뇌의 신경세포들 사이에서 여러 자극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 중의 하나입니다. 세로토닌은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량을 조절하는 지휘관 같은 존재로서 인간의 마음을 조종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낮고 또 우울증에 걸리더라도 빨리 나을 수 있습니다. 사실 현대 일본인의 평균 수명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축에 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기를 많이 먹어서 콜레스테롤 섭취량이 크게 증가한 덕에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르면서 혈관이 탄력 있고 튼튼해졌고 때문에 출혈성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자가 감소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이 들었다고 고기를 멀리하지 마세요. 오히려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적극적으로 드셔야 합니다. 오늘 저녁 맛있는 고기 한 점 어떠세요? 네 번째, 많이 씹는 습관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89세의 김순희 할머니는 놀라울 정도로 건강하고 또렷한 정신을 유지하고 계신데요. 그 비결이 바로 많이 씹는 습관에 있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게 습관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늘 밥은 100번 씹어 먹어야 한다고 하셔서 그게 몸에 배었죠. 할머니는 매끼 식사 때마다 음식을 최소 50번 이상 씹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편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다고 해요. 특히 아침 식사 때는 딱딱한 채소나 견과류를 꼭 포함시켜 더 열심히 씹으신다고 합니다. 다들 나보고 치아가 튼튼하다고 해요. 틀리도 안 하고 있어요. 80이 넘어서도 사과도 잘 먹고 땅콩도 거뜬히 씹어 먹지요. 실제로 할머니는 20개가 넘는 자연 치아를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할머니의 기억력입니다. 손주들의 전화번호는 물론 지난달에 있었던 일들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셨죠. 씹을 때마다 뇌가 활성화된다는 걸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동안 그냥 습관적으로 했던 건데 이게 이렇게 좋은 거였네요. 의학적으로도 이는 증명된 사실입니다. 음식을 씹을 때 사용하는 근육인 깨물근이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씹는 행위가 뇌를 자극하고 혈류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산책을 다녀오신 후 견과류를 한 움큼 드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점심에는 신선한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저녁에는 부드러운 음식도 천천히 씹어 드신다고 해요. 나이 들수록 더 신경 써서 씹으려고 해요. 젊은 사람들처럼 후루룩 마시는
음식은 안 좋아해요. 씹어 먹어야 맛도 더 잘 느끼고 소화도 잘 되거든요. 할머니의 식사 습관은 가족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천천히 씹어 먹는 습관을 들였다고 합니다. 우리 손주들이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기억력이 좋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나는 음식을 잘 씹어 먹으면 뇌가 젊어진다고 얘기해 주죠. 김순희 할머니의 사례는 단순한 씹기 습관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많이 씹는 습관은 치아 건강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기억력 테스트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판을 배치해서 30초간 외운 다음 그것과 똑같은 순서로 색깔 카드를 놓게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껌을 씹으면 정확도가 2배나 올라갔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 껌을 씹으면 뇌의 혈류량이 증가했는데 특히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의 혈류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는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사용하는 근육인 깨물근이 3차 신경을 통해 뇌와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깨물근이 움직이면 대뇌와 편도체 같은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자극을 받아서 혈류량이 늘어납니다. 또 껌을 씹으면 치아를 감싸고 있는 지근막에도 압력이 전달되는데 이 역시 뇌와 이어져서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합니다. 따라서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치아는 인지,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씹는 횟수가 줄어들면 뇌로 가는 자극이 감소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씹는 힘이 약해지면 신선한 채소와 같이 딱딱한 음식을 피하고 면처럼 부드러운 음식을 자주 먹게 되는데 그에 따라 비타민이 부족해져서 인지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치아가 거의 없는 사람은 치아가 20개 이상 있는 사람에 비해 인지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1.85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5번째, 규칙적인 생활로 수면 리듬을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우리 할머니는 90세가 넘으셨는데도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세요.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결같은 습관을 지켜오신 거죠. 처음엔 그저 대단하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할머니의 이 습관에는 과학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몸에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있어요. 이 세로토닌이 잘 분비되려면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정말 중요하답니다. 세로토닌이 충분하면 밤에 잠도 잘 오고 낮에는 기분도 좋아지죠. 어제 늦게 잤는데 조금만 더 자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 전날 늦게 잤더라도 평소처럼 일어나는 게 좋아요. 당장은 조금 피곤할 수 있지만 우리 뇌와 몸은 이런 규칙적인 습관을 정말 좋아한답니다. 기상 시간이 들쑥날쑥하게 되면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줄어들고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 줄어들어 수면 장애를 겪기 쉽습니다. 따라서 신경 전달 물질의 정상적인 분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전날 밤 푹 자지 못했건 하게 들었더라도 아침이 되면 평소와 같은 시간에 침대에서 나와야 합니다. 당일은 조금 피곤하고 졸리겠지. 길게 보면 뇌와 몸을 지키는 좋은 습관입니다. 우리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중요한 건 매일 어떻게 살아가느냐지. 그 말씀처럼 나이 드는 것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고
또 다른 아름다운 인생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100세까지 우리 할머니가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 그 증거가 되어주고 있으니까요. 오늘 특히 할머니와 주변 어르신들을 통해 배운 소중한 지혜는 바로 변함없는 생활 습관의 힘입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건강한 100세 인생을 만든다는 것.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작은 습관이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된 내용들 중에는 일본 작가 와다 히데키 70세의 정답이라는 책을 참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될 귀중한 정보들을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소중한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